안녕하십니까 아이캔 여러분. 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늘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상황에서 얼굴을 못 본 게 너무 아쉬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 강사를 맡고 있는 아이캔 프로젝트 팀의 신효성 강사이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해 드리고 더욱더 아이캔에 대해서 알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또 어렵게 또 자리를 또 빛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아이캔 프로젝트 연구팀의 교수님이시죠. 김은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명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것이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정도 양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뭐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냐 하는 것보다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다라는 언어 들어보셨죠? 네, 많이 신체 활동이라는 것과 운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많이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일단 신체 활동이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시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비량, 우리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조금 더 많아질 때를 신체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네. 아침에 씻고 학교에 가고 하느라고 몸을 움직이게 되고 뭐 밥 먹고 산책하는 뭐 이런 걷게 되고 그런 모든 어떤 신체 움직임을 신체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체 활동과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운동이라는 것은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걸어다니고 산책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것을 운동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신체 활동인 거지 운동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이다. 그럼 체력을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체력이 무엇이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체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폐지구력이 있고요. 심폐지구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장이나 폐나 어떤 순환계통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력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근육이나 골격계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근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체성분이나 유연성 등이 있지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의미에서는 첫 번째로 심폐지구력과 두 번째 근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높여야 된다. 그럼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체력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는 FITT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F는 운동의 횟수를 나타냅니다. 바로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운동의 강도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자, 세 번째는 타임, 운동의 시간.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T는 타입. 어떠한 운동의 종류가 보다 어떤 심폐지구력을 높이거나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의 빈도, 즉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에 대한 것인데요. 뭐 운동의 빈도는 최근 나와 있는 운동 권장 사항, 즉 신체활동 권고 사항에 의하면 운동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운동의 형태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주 3회에서 7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다소 강도가 낮은 형태의 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적어도 주 5회 이상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운동의 강도죠.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하느냐. 이것은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이냐 저항성 운동이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체중을 조절하고 어떤 몸속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강도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해라 라는 것인데요. 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아이캔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캔 운동을 보면 유산소 운동도 있고 어떤 근력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체중을 이용한 형태의 운동이죠. 우리 아이캔 운동이 중강도 이상의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캔 운동 한 세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좀 호흡도 가빠지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강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이캔 운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운동의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은 운동 강도하고는 반비례하죠. 왜냐하면 강도가 높을수록 오랜 시간 운동하기는 제한적일 거고요. 강도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보다 오랜 시간 운동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한 500칼로리 정도를 운동으로 만약에 소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고강도 운동, 예를 들어서 조깅이나 달리기, 어떤 뭐 빠르게 자전거 타기와 같은 고강도 활동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50분에서 60분 정도를 해야지 한 5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강도가 조금 낮은 형태의 운동, 걷기나 뭐 천천히 자전거 타기,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운동은 적어도 한 2시간, 약 한 110분에서 120분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개념이 점점 잡히고 있는데 그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의 종류에는 뭐 유연성 운동도 있고 저항성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고 복합 운동이나 서킷 운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은 뭐 달리기나 줄넘기, 수영과 같은 형태의 운동으로 우리 심장이나 폐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대근육근을 사용함에 따라서 산소를 소비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운동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체중과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저항성 운동은요, 우리 근력이나 근지구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육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사량이다라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개개인이 갖고 있는 대사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지방 감소나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아이캔 운동은 복합 운동이면서 서킷 운동이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복합 운동이라는 것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합한 형태, 즉 심폐지력이나 근력 조준을 모두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고요. 자, 서킷 운동은 각각의 운동 사이사이에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운동 동작을 반복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유산소 운동만 또는 저항성 운동만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 운동 형태로 권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이러한 운동을 우리 아이캔 운동을 하는 것처럼 서킷 운동 형태로 짧게 운동을 하면서 중간에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형태의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운동 횟수, 운동 강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캔 운동을 잘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캔 운동을 주 3회 이상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적어도 3회에서 4회 정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잘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캔 운동 오늘부터 다시 3회 화이팅 해봅시다. 그 아이캔 프로젝트의 특장점과 전반적인 우리가 몰랐던, 친구들이 몰랐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이캔 운동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조금 간헐적으로 또 했었을 때 또 다시 살이 찌는 어떤 요요 현상이 왔다고 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뭐 다이어트를 유지하기는 또 힘들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를 또 운동을 해서 유지를 해야지만 또 장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운동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체중이 어느 정도 감소됐지만 감소된 체중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거나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실제로 운동 자체로 해서 체중을 조절하기보다는 우리가 감소된 체중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 활동량의 꾸준한 증가입니다. 아마 아이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 스마트 밴드 받으셨잖아요. 그 스마트 밴드의 가장 좋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사람을 활동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체중 감소를 위하거나 체중 감소되는 것을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12,000보 이상을 하루에 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캔 운동을 하게 되면 뭐 한 번 우리가 운동할 때마다 3회에서 4회 정도 최소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루는 24시간이고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시간 중에 1시간은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은 아니죠. 따라서 운동과는 별개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했다고 해서 조금 쉬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운동을 한 이후에 더 이상 운동을 했으니까 하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오히려 더 좌식 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우리가 소비해야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충분하게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체의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캔 운동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일부 감소된 체중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어떻게 더 궁금증 있으시면 우리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히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카카오 메시지로 전달되는 미션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캔 프로젝트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많이 옆에서 조력을 해주시고 또 아이캔 프로젝트는 사실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어른들은 효과가 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성인분들도 같이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도 운동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운동하기 어려운 시대이죠. 하지만 우리가 홈 트레이닝 더 부각이 되고 또 홈 트레이닝에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효과적으로 운동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증들이 있으셨는데요. 아이캔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하셔서 코로나에서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캔 프로젝트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영상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